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상큼하게 넥타이 색깔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또 다른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올해도 벌써 한개 분기가 끝나가는데, 일단 4월이 되면 항상 매월 첫째 주에는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을 계속해서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세부 항목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는 고용 데이죠. 그러니까 고용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 민간 조사기관인 ADP에서 민간 고용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역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세 개를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아주 중요한 거는 역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졸츠에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저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현재 구인 건수가 몇 명이냐라는 것에서 실직자 1인당 얼마나 구인 건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 1.92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날 그리고 또 하나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 경기가 워낙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들 중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제 4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 이런 범중화권 증시의 휴장이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오펙 플러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도 한번 회의가 있으니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준 위원들 중에서 현재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레이브랜드 연은과 그리고 연은 총재와 제임스 브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2분기 실적이긴 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나긴 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과 영국, 여기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휴장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럼 이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월은 거의 극단의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극단적인 거는 역시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연준 이사회 중에 마이클 바 이분이거든요. 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은행 감독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용을 말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연준은 신용 조건이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 월스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신용 조건 강화라고 하는 게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은행에 갈 수 있는 그 문턱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게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인즉슨 금리를 더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은행의 반응은 이거죠. 대출 기준 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용 가용성의 감소가 이어진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의 실패는 결국에는 이 은행 시스템의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규제 강화로 이어지겠죠.
여러 가지 규제 보완 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뒷단은 어차피 이거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차차 하더라도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위에 두 개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뒤에서 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이 최근 3주 사이에 거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3월 FOMC가 있었고 25bp 금리 인상을 했었죠. 네,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보면 올해 연말에 5.1%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는 대략 4.3%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이게 지금 3월 8일 이때가 파월 의장이 어디에서 의회에서 그 50bp 인상에 대한 필요성 50bp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던 게 바로 이 3월 8일이었었고 왜냐하면 그 앞단 2월 달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너무 세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요렇게 가는 사이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먼저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그 앞에 가상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시장이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올리지 못해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껏해야 5월 달에 한 번 더 정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연내에 최대 75에서 100bp 정도의 이달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되돌아보시면 항상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에서는 그 앞에 뭔가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증시의 움직임은 어떠냐? 너무 좋았죠. 특히 오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벌써 올라온 게 20%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이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좋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메가캡 기업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빅2와 빅5거든요. 이 좌측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 증가했을 거잖아요. 그 증가한 시가총액 중에서 빅2와 빅5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예요. 보시면 빅2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빅2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리고 빅5 기준으로는 구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포함을 하면 135%예요. 이 말인즉슨 나머지 495개 기업들은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스닥 100 보더라도 물론 S&P 500보다는 덜하지만 빅5가 무려 87%나 시가총액 상승분을 차지하더라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강화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빅2가 차지하는 비중, 즉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all time high, 역대 최고예요. S&P 500에서는 13%가 넘어갔고요. 나스닥에서는 30%가 넘어갔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또는 리스크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과 주식시장 간의 리스크 요인 간의 이 지표가 약간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여건, 스트레스 환경을 측정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와 빅스 지수 간에 보면 이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무브 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간에도 보시면은 역대 가장 큰 다이버전스, 즉 괴리가 발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괴리는 분명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축소가 될 거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롱 포지션으로 축소가 될 거냐? 아니면 혹시나 하는 방향으로 축소가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신용 여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의통화 M2가 지금 3개월 연속,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월, 2월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가 지금 1960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3개월 연속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작 이 자금,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마치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건강, 몸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 혈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혈액이 어딘가 막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돈이 막히면 우리는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대출 여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쪽, 특히 개인들의 주거 모기지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의 타이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이 이것도 역시 올타임 하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인들도 일단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가장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뭐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고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한 6개월 사이에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면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스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내용 중에서 정리해고 또는 고용 부족, 정리해고, 고용 부족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쭉 추출을 해서 이걸 제가 안 적어놓긴 했는데 3개월 평균을 해서 쭉 가져온 건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지금 S&P 500, 그러니까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기업들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러셀 3000 기준으로 보시면 고용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여전히 그 고용 여건을 타이트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향후에 이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실업률 상승 드라마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소기업들은 미국 전체 고용의 대략 50에서 60% 정도 차지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고용보고서는 매달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중소기업 협회인 NFIB라고 한 데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고용주들한테 물어봐요. 향후에 채용 계획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이 채용 계획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축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채용 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면 감소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감소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 NFIB 소기업들의 채용 계획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마이클 카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홉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주택,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고용, 이런 순서대로 나쁘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봤는데 보시면은 이게 순서대로 HO,
PE거든요. 주택시장, 제조업, 그리고 이익, 고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미 주택시장, 제조업, 이익은 이미 다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고용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을 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실제 이제 이럴 때가 가장 리스키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려보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올 상반기에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미 미국은 부채 한도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재무부가 갖고 있는 일반 계정 예수금, 현금이 있는데 요게 요 한 달 사이에 미국의 회계연도는 당해 10월에서 그 다음에 9월까지 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10월부터 2월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 감소한 폭과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감소한 폭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그 시점을 X데이트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X데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무부에서는 예상을 한 게 6월 5일이고요. 일반 IB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내지는 9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달에 있는 소득세 납부입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하긴 해요. 보시면 2021년은 좀 약간 특이하긴 하죠. 그 전해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로 보고, 그럼 나머지 흐름은 어땠느냐? 전체적으로는 이 소득세 납부 기간에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는 앞서 보신 재무부의 일반 계정 현금입니다. 증가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늘어날 거야 라고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득세 납부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소득세 납부가 약간의 유예 기간을 얼마만큼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 사이에 상당한 좀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요인으로는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 20%나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들어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너무 편향이 되어 있더라. 메가캡 기업인 빅2와 또는 빅5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었던 적이 사례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은 뭐냐면 일단 은행 사태에 따른 신용 가용성이 축소가 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2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는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장은 이러한 팽팽한 줄다리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 요인들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요.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예정으로는 현재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 반도체는 거의 뭐 보릿고개이잖아요.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직 미국의 은행 사태가 일단은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사태한 랩업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잠깐 삶의 여유를 느끼시기 위해서 꽃구경이라도 좀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